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갈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시작에 풍성한 이슈들 키워드로 모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제일 아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코멘트에 들썩이는 걸까요? 5위는 로봇주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4대 게임쇼 지스타가 개막했는데요. 줄 서는 인파 상당하다고 하죠. 탄력 받을까요? 게임주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정상화의 기로에 들어섰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내놨다고 하는데요. 조선주 3위입니다. 자, 빈살마 왕세자가 왔습니다. 중동 붐을 몰고 올까요? 오늘 이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향방 엇갈립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2위입니다. 자, 마이크론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내년에 생산도 줄이고 투자 규모도 축소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쪽 SK 하이닉스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오랜만에 네. 보는 듯한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시는 알겠습니다. 네. 게임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주는 모멘텀이 오늘 정말 많습니다. 뭐 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근데 그보다 더 핫한 이슈는 바로 지스타인데요. 네. 이게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 뭐 강력은 안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대표님 궁금합니다. 네, 우울합니다. 왜요?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셔야 되죠. 근데 한 3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된대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 정말요? 네. 저는 맛집을 잘 못 가는 편이네요. 네, 저한테 맛집은 여기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주말에 부산 가는 표를 끊으려고 하다가 네네. 덜컥 잡혔네요. 가긴 어딜 가. 이제 이리 오세요. 예, 예. 네네. 뭐 집안 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줄도 많이 서 있고 올해 추산이 한 24만 명, 5만 명이 2019년도 코로나 전에 네. 방문했던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수치네요. 네, 그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이 게임과 관련된 쪽을 얼마나 많이 원했었느냐 이게 지금 확인되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수치들 되게 중요합니다. 가서 어디 줄이 제일 많으냐, 어디 게임 부스에 줄이 제일 많으냐. 그러면 대표님, 네. 지스타에 가셔서 저희와 현장 연결을 오늘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죠. 이원생 방송 그거 꼭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네, 자비로도 가고 싶었습니다만. 그럼 내년에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상황은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네, 그래서 가장 줄이 많은 쪽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나올 때가 제일 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 그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그쪽이 줄이 제일 많이 서 있고 그 다음 라인이 크래프톤, 오,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죠. 네. 이쪽도 나오기 줄 서 있기 시작하고 뭐 그 순서대로 쭉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스타에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열기는 높구나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높은 쪽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게이머들도 약간 이제 좀 전문적인 게이머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PC 콘솔로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서 게임의 완성도가 높은 거를 나도 충분히 느끼겠다. 미리 한번 즐겨보고 나오면 바로 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트렌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아무래도 신규 게임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라고 라인업을 쭉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직접 아마 많은 또 게임사 CEO들이 네네.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오늘 또 한 내일까지라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게 과거에는 P2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P2E를 통해서 게임사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작년에는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콘솔 PC 쪽으로 바뀌는 부분들. 특히 P2E는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흔들리면 같이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쪽이 좀 부진했는데 같이 영향을 받다가 그래도 딛고 일어나선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못 딛는 종목도 있죠. 이런 게 아무래도 거기서 또 갈랐다. 작년은 P2E 안 하면은 이게 게임사야?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왜 NC가 잘 안 가곤 했을 때 P2E 한다고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도 있었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네. 요즘 분위기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생각이었고 저도 반성을 하는 거죠. NC 소프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은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P2E보다도 자체 게임 능력 네. 이게 더 계속 또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되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오이즈란 회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해주셨어요. 네, 초반부터. 한 3, 4일 전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이쪽도 네오플라이라고 하는 이제 P2E 관련된 쪽에 가상화폐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지난 얘기. 약간 앞으로의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게임을 쇼를 못 가도 영상은 봅니다. 그 중에서 이 크래프톤이 보여줬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어우 사고 싶어요. 네. 대표님 행복해하시는 그 아우라가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네. 12월 2일 아, 네, 예. 나오면은 이제 가야죠. 아, 네, 예. 사서 한번 또 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줄 긴 순서대로 제일 긴 그 다음 순서대로 조언을 주셨어요. 관심을 가져보자고. 그런데 저는 요거 짧게만요. 네. 게임주가 오늘 요 모멘텀에도 일제히 급등입니다. 강해요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기대감은 좀 있긴 했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기대감 대비해서 시장이 좀 못 따라와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이제 작은 게임사들이 오늘 또 강한 종목들도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실체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하. 그 중에 하나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RPG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쿠키런 IP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성공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높고요. 게다가 이번에 코스닥 150으로 또 탈락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쪽이 청산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데브 시스터즈 정도까지도 한번 포함시켜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략 포인트까지 정리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네옴시티 관련주. 딱 바로 띄워졌네요. 이 딱 컴퓨터랑 저랑 딱 통했나 봐요. 그래서 2위를 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와 윤 대통령의 회담은 종료, 오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단독 뉴스긴 하지만 뭐 5시에서 뭐 6시다, 7시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도 있고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주 지금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올랐지 않느냐. 네,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 오르기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쪽에 역시 뉘앙스들. 시장 상황? 네, 아무래도 이게 보통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려지듯이 뭐 한미글로벌을 필두로 해서 강하게 갔던 쪽은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섹터별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왔던 동향을 쭉 보게 되면 아유 또 오신 다음엔 꺾이겠구나라고 하는 패턴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들이었는데 근데 좀 그렇죠. 오셔가지고 좀 일찍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맞아요. 네. 정오 자정 지나서 12시 30분? 이렇게 네. 맞죠. 빨리 가자. 왜냐면 네. 게임쇼 시작한다 부산에서. 네, 대표님. 이제 그런 일정은 아닌 걸로. 네, 예, 네. 예. 아니, 그 워낙 그래도 게이머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좋아한다고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시간 일정 됐으면 가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맞다.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사우디 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게임까지도 그러면 넓게 봐야 된다는 힌트를 저희한테 주시는 건가요? 근데 이번에 MOU 체결했던 분야 중에 게임 쪽도 있습니다. 오. 그쪽과 관련된 쪽이 하나가 쉬프트업 게임즈라고 이 회사는 또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죠. 또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인기가 있는 회사긴 한데 그쪽보다는 이쪽도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는 쪽도 물론 네옴시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와 관련된 쪽으로는 넓게 보게 되면 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바이오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BP도 이런 회사들과 연관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반응은 일단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건 구체적인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이번에 조금 있다가 5시인가요? 예, 그때 또 회동을 통해서
점심 저녁 다 드시고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서 사실은 뭐 풀 취재라면 기자단이 들어간다라면은 뭐 속보가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발로 이렇게 통합해서 저희가 나오는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 우리가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 오후장에 조금 더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좀 적극적인 전략은 좀 무리일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약간 중소형 쪽이 아니라 네. 대형주의 움직임들입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차라리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오히려 오늘 뭐 현대로템 관련된 쪽에서 이쪽도 전동 트레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전기 트레인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소 쪽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오후에 또 강화했던 게 열차 관련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소형주 뭐 데아티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더 중소형 쪽은 네. 그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런 아. 직접적인 사업의 여파가 나한테 어떻게 떨어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하고 아직도 이런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뭐 에너지 관련된 쪽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나. 결국은 한국 시장의 특성이죠. 네, 셀 온. 네, 뉴스 나오면 일단 고전부터 이제는 그 날도 아니고 그 전날부터 팔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참 현실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동에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많아진 중동의 지갑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중동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은 가운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업의 기회들 이거에 예전에는 중국의 손을 덥석덥석 잡았다고 한다면 못 잡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회 요인들이 한국 쪽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 이런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네. 이거를 추가적인 또 이제 가능성이 높은 그쪽 사업 협력들이 높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계속 체크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예솔 노로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스. 네. 아직 안 했나요? 예, 네,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 요즘 오늘 많이 통하네요. 사우디 모멘텀 살아있다? 있습니다. 예스. 네. 관련주 한 번 더 간다? 관련주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장주라고 일컬어지는 한미글로벌 뭐 이런 쪽이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혹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간다? 이쪽이 간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사우디 자금이 가는 쪽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대응은 그런데 새로운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 더 키워드 볼게요. 오늘 시장을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출렁하셨을 겁니다. 1위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대표님, 네. 저는 뭔가 이거 실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초가 보셨죠, 오늘? 네. 뭐 마이너스 10%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뭔지 회복을 보이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지 정말 마이크론 이슈 주목할 필요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렸어요,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오늘 주문 실수입니다. 네, 이게 아하. 주문이 나왔던 게 오늘 9시 시작인 줄 알고 그랬군요. 외국계 쪽에서 쌓였던 주문이 한 번에 확 나오다 보니까 쭉 밀었다가 거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대 하락 정도로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야 10%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한 거죠. 출렁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또 엔비디아까지 실적 쭉 발표하면서 나왔던 이제 뉘앙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힘들어요. 이 얘기 그대로 했죠. 네. 아마 계속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런데 같은 이야기 했고 그때는 네. 감산되고 재고 소진되면 이제 뭐 가격 자리 잡고 이제 바닥 치고 간다. 이런 해석 나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제가 기사를 여러 가지 아니, 보다 보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예. 네. 아니,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이거는 죄송해요. 바닥권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만. 네네. 바닥권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바닥권이지만 출렁임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권인데 저점대에서 박스권을 그려가는 과정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대로 좀 강하게는 또 못 가죠.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는 업황의 저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점인데 그럼 저점 매수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제일 3위입니다. 3위가 감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감산을 했었을 때 1, 2위는 물론 SK하이닉스도 감산을 한다고 하지만 눈치를 보겠죠. 추가적으로 20% 더 감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3위의 고통이 1, 2위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잔인하네요. 네.
반대로 그러면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점유율은 훨씬 더 1, 2위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1, 2위 쪽에 대한 점유율 가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누가 감산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 관련된 쪽에서 공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공급도 많이 안 되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면 빨리 업황이 턴할 수 있습니다. 감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또.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주가나 분위기는 여전히 뭐 침체되고 흉흉하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고 나게 되면 아유 그때가 그 왔다 갔다 했던 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하루하루를 봐야 되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심할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뭐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아마 반도체 쪽에서 불황일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인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업황이 돌아섰을 때는 내가 거기서는 충분히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게 강조드렸던 게 미세화 공정, 또 EUV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아마 오히려 이 이 불황이 끝나고 나왔었을 때 우리 다 준비했고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남아있다, 모멘텀 아직 남아있는 구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키워드 이 정도로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 가운데서 원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부터 게임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원픽 나왔을까요? 네, 게임 쪽으로 하면 너무 이제 제 주관적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래서. 네, 객관적으로 봐서 반도체 쪽에서 종목은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메커스라는 종목이 요즘에 눈에 띕니다. 오, 네. 메커스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반도체를 자일링스라는 회사로부터 유통하는 회사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통해서 교육이나 AS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딱 만들어 놓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거를 응용 가능하게 여러 가지 설계를 로직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용할 때가 더 많겠죠. 뭐 AI부터 자율주행 이런 쪽은 훨씬 더 앞으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의 가치는 더 부각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주가도 쌉니다. 올해 나온 실적 보게 되면 벌써 3분기인데 작년 실적을 넘볼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그에 따른 저평가 꾸준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영역 쪽에서 성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다.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한 8,000원대 정도면은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패턴도 꾸준히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목표가 1,500원대 보시고요. 손절가는 7,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